자, 그럼 정치 스토커 첫 순서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부산의 정치 지형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시선을 저 멀리 서울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정치부 기자들 연결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행보, 그리고 방송에서는 차마 다 하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정치 뒷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계신 부산일보 전창훈 서울정치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여의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네네. 여의도에서 느끼는 정치권 공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의도 국회라는 곳이 여야 정당과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주 활동 무대잖아요. 네. 예, 전국 쟁점이나 또 국내 주요 현안 대부분을 다루니까 늘 좀 뭔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또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또 하는 건 정쟁뿐인데 뭘 그리 바쁘냐, 네. 이렇게 타박하실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국회가 국내 뉴스의 중심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출입하는 기자들도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있죠. 네. 오늘은 사실 부산일보가 휴일인데 그래도 정치권의 안테나는 우리 전창훈 부장께서 항상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난 1월 여의도에서 지켜본 이 한 달의 정치 흐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 문장으로 지방선거 대전에 총성이 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여야 간 진행되는 양상은 좀 상당히 다른데, 여권이 이제 세 분리기로 세 판짜기에 나섰다면, 야권은, 내부에서 타오르던 개파 분열이 폭발한 그런 진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이 이제 2, 3월 공천 국면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의 어떤 조기 판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가 시끌시끌했는데 여권의 깜짝 통합 제안 그리고 야권의 이 제명 사태가 있었어요.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여야의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에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죠. 여권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내부 반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당 대표가 긴 시간 물밑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청와대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당내 이견이 지금 현재로서 좀 커 보이긴 한데 통합 열차는 어떻게든 좀 굴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또 황운하 의원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발언이 흘러나와가지고. 좀 진통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은 소수당이 통합을 외치고 거대 정당이 좀 여유를 부린 그런 지난 정치권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건 분명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 연행은 늘 있어 왔죠. 또 특히나 비슷한 세력이 통합을 통해서 세를 불리는 거는 사실 선거 환경을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이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야의 행태가 이전과는 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통합은 선거에서 불리한 지형에 있는 소수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통합에 먼저 나섰는데 백석 남짓인 소수 야당은 거꾸로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 실제 여의도 현장에서는 우리 전 부장께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인 정 대표가 이제 통합 제안을 한 이후에 최고위원 3명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죠. 네. 또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인가, 이런 항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특히나 또 정 대표와 차기 당 대표 선거 라이벌로 거론되죠. 김민석 총리도 사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정 대표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런 반응은 정 대표의 이제 합당 추진 방식이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그야말로 깜짝 발표 형식을 취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게 그 정 대표가 추진한 당원 1인 1표제에 두고도 사실 반대 측에서는 연임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가 내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 대표가 어느 정도 빌미를 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전략상의 이제 통합이라는 어떤 전략의 그 효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이 대통령이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진통이 있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합당 카드를 꺼내면서 전국을 좀 주도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제명이라는 강소를 뒀어요. 이게 꽤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결국은 내렸죠. 네. 뭐 소위 당권파를 제외하고는 20명 가까운 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중도파 또 특히 일부 구친윤계 당권파하고 가까운 구친민계 의원들도 그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징계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현 지도부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직전 당 대표 이제 제명을 강행했죠. 그래서 당 내부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징계가 있은 뒤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야말로 내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물론이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했잖아요. 네. 네, 이른바 뭐 당원 게시판 문제, 단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한 전 대표의 대응이 미진했다. 뭐 이런 비판은 당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여기에 직접 연루됐다 이런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명이란 극단적인 조치까지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권파에 가까운 아까 말한 옛 친윤계 의원들조차 좀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 장동혁 지도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사안이 너무 또 오래 지속됐고 양쪽 모두 물러설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뭐 이럴 바에는 빨리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뭐 이런 기류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또 뭐 지난번에 이제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신 농성장을 끝까지 안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어떤 비타협적인 태도, 정치력 부족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뭐 있긴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정부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국민의힘이 내전에 쌓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그 지지 세력이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자, 그러면 오히려 당에 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요. 사실 당권파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전체의 한 20% 가까이는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또 제명이 부정적인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합하면 아마 과반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 지도부의 반기를 들면 당연히 당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네. 이 때문에 또 이번에 촉발된 내분이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선거 전까지 이 내내 이게 당의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보고요. 또 뭐 사실 한 전 대표는 보수 내 개헌 반대의 구심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국힘에 이제 필요한 중도 보수 확장에 이번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게 PK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민심이 이제 역동적으로 바뀌는 곳인데 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이 중요한데 이번 사안이 좀 지방선거에 큰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이제 지역 의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현장에서 보신 정치 이슈 가운데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부산 경남을 비롯해서 비수도권 전체를 이제 지금 뒤흔들고 있는 행정통합 문제를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에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전까지는 일부 지역의 차원의 이제 해묵은 과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까지 뽑자 뭐 이런 시간표를 제시했죠. 그 뒤로는 그야말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지자체별로 좀 대응이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로 대전 충남은 물론이고 이제 광주 전남, 대구 경부, 부산 경남까지 이 문제가 이제 지역 최대 이슈가 된 상태죠. 네. 특히나 두 시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소속인 광주 전남은 이러면 오늘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는데요. 지역 내부의 반대 여론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6월 선거에서 전남 광주 특별시장
뭐 이런 이제 특별시장 선출이 되고 첫 광역 통합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반면에 이제 부산 경남 이틀 전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한수 경남지사가 정부에 이제 6월 전 통합 공고 대신 2028년 통합 일정을 제시했죠. 네. 예, 통합은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이죠. 네. 이 문제를 두고 물론 여야의 단체장들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행정통합의 이 대통령의 5급 3특이라고 하죠. 네.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사실 지역과 이해관계 차이, 또 단체장 간의 정치적 득실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뭐 누군가는 이제 고르비우스 매듭이라고 하죠. 칼로 끊어낸 것처럼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데 이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 의지를 띄운 것이죠. 이 사안을 단순한 대선 공약 이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뭐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한 대전 충남 이 두 지자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여당이 석권하고 있는 호남이 정부의 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발을 맞춰서 논의 자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또 여기다가 정부가 막대한 재정 권한 인센티브를 6월 이전 통합지자체에만 줄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랬어요. 모호하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에 뒤처지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이제 연일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드러내는 사안이지만 또 동시에 지방선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아주 절묘한 수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는 수들이 여러 가지로 절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네네. 지자체 통합은 그런데 전 부장님 주민 투표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야당 소속 단체장에 있는 지역의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된 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야당이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지역 시민단체에서 사실 통합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지역 시민단체는 이제 통합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한시적 지원보다는 재정과 행정에서 자치권을 좀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경 단체장들은 다 이런 점에 공감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김두겸 울산시장도 그런 입장을 뭐 표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이슈가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틀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시장과 박한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6월 통합 대신 연내 주민투표,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이런 역제안을 했죠. 네. 예, 정부의 이제 속도전을 거부하고 이제 자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인데요. 뭐 지역 내 반응은 좀 찬반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광주 전남이 선도 통합에 성공할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경우 이제 통합 논의에 뒤처지는 지자체 내에서는 당연히 어떤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여권은 당연히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 테고, 야당은 이제 정략적인 통합이라고 이제 방어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행정 통합 이슈가 어떻게 PK 지역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조금 움직일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과 여의도로 오가며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내용 중에 핵심만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통합에 나선 여당, 분열하는 야당, 뭐 이게 이번 주 정가를 특징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권발 행정통합 이슈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둘 다 현재까지는 뭐 야당의 불리한 이슈로 분명히 보이는데요. 다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이나 남았고 선거라는 게 투표 직전에도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제 나름 예측은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 판단이라는 점을 애청자분들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동치는 여의도 전국 속에서 우리 부산이 가야 할 길을 예리하게 짚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일보 서울정치부 전창훈 부장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